듣기는 좋아요. 네. 수업의 구색은 딱딱 맞아요.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고 야 짜임새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건 실전용이 아니다.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1타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1타 강사 수업을 제가 저희 학생 때도 들었고요.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 주기적으로 들어봤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1타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어떨까? 요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아까운 경우가 많죠. 시간 낭비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1타 강사분들이 하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거보다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자.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요. 이것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공부를 뭐 20시간을 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 짜고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쫙 앉아 있어요. 1타 강사라고 하면 뭐 수십만 명이 듣는다고 치죠. 네. 그러면 그 수업하는 동안 인터랙션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자기가 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려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1시간, 2시간 동안 그냥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그거를 들으면은 옳다구나, 맞는 말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청산유수와 같이 사리에 딱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혼란의 도가니잖아요. 이 시험지는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진짜 막 정신없고 전형적인 틀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어려운 문제들이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세 개를 단순화시켜 갖고 이걸 조리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들었을 때는 딱딱 들어맞는다 하는데 자기가 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해보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 규격이 전도가 됐다. 주인이 학생이고 옆에서 거드는 게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네. 수업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 자기가 혼자 다 해갖고 실제로는 선생님이 문제를 그렇게 안 풀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 느끼는 거는 1타 강사라는 분들이 수업하시는 거 들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자기는 그렇게 안 풀었을 텐데. 저는 그런데 예를 들어 수능 영어 독해 문제가 있다. 읽어봐요 지문을. 아 아리까리하네. 이건가? 요게 이 이유 때문에 조금 낫네. 요거 끝. 요거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 이렇게 네, 풀고 쉬운 거는 답 15초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한 문제 푸는데 보통 어려운 문제도 2분이 초과되면 좀 힘들잖아요. 네네. 시간 분배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분 15초 이 정도에 풀어야 되는데 네. 어려운 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고 쉬운 거에서 시간을 줄인다 해도 2분 넘어가면 좀 힘든데 한 문제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실전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듣기는 좋아요. 네. 수업의 구색은 딱딱 맞아요. 뭔가 체계가 있어 보이고 야 짜임새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건 실전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서 깨맞추듯이 적용시키는 유형별로 이렇게 대응해라 하는 거가 제일 위험한 과목이 국어예요. 실은 국어를 이렇게 하려고 한다 망해요. 안 돼요. 왜냐? 일부러 이 틀을 다 벗어나게 출제자가 고민해서 문제 낸 거잖아요. 어려운 거는 다 틀리게 하려고. 네. 근데 그거를 틀을 써갖고 이걸 적용하려고 한다? 당연히 안 되죠. 영어도 어려운 문제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는 결과론은 필요가 없어요. 네. 실전용은 다른 거니까. 너무나 실전이랑 다른 탁상공론식의 수업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느껴요, 솔직히. 1타 강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수업 들으면은 이걸 왜 이렇게 오래 설명하고 있냐. 짜임새에 너무 집착을 한 거다. 실제는 이게 아닌데.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거라든가 제가 바라보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대학교 때는 이과를 했지만 이과를 비롯해서 뭐 역사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많이 좀 읽은 편이죠. 책을 많이 좀 읽은 제가 이런 수능 문제 접하면은 굉장히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시간도 좀 부족해요. 여유롭게 생각하고 좀 표시하고 따져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쑥 읽고 잘 모르겠지만 3번 하고 다음 거 풀고 다음 거 풀고 다음 거 푸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지만 그래도 틀리는 문제 나올 수 있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더 심해요. 훨씬 심하죠. 혼돈의 도가니예요. 1등급이 나오는 아이들도 정확히 주제가 파악되고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시킵니까? 실전이랑 너무 다르다. 주객이 전도가 됐다. 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이 툴 자체가 네. 갖고 있는 한계다. 1타 강사 수업이라는 거는 온라인 일방 수업이잖아요. 네네. 전형적인 주입식 수업이 1타 강사 온라인 수업인데 1타 강사 직강, 현강도 마찬가지죠. 네. 학생들이 200명이 있는데 어떻게 지문합니까? 그거 할 수 있어요. 주고받고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희 1타 강사 체제는 학생이랑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수업하는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방적으로 내리꽂잖아요. 이거는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실전용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온라인 수업, 영어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면은 이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중위권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중상위권인데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싶다. 상위권 점수 만점에 가깝게 계속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거 들으면은 도움이 거의 안 될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 온라인 수업에 좀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상위권에 못 올라가요. 어차피 상위권을 가진 아이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 안 들어요. 걔네들이 상위권 이유가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낭비고 이건 좋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능력이 워낙 우수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상위권이 나오고 1등급이 나오고 다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능력이 우수해서 이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상위권에 못 가요. 잘못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터랙션이 없는 이런 대형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지문을 딱 소개하면서 이 배경 지식은 이거니까 배경 지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해서 배경 지식 쫙 설명하고 그거에 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이 책 아니면은 프린트 이거 아니면 웹사이트 여기 가서 더 많이 공부하자. 그리고 숙제로 내주는 거죠. 이거 읽어서 유학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굉장히 빨리빨리 치고 가는 거죠. 얘네들은 초상위권, 상위권, 1등급 위에서.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쫙쫙쫙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잘라서 뭐 주어가 어떻고 문법 설명하고 있고 상위권 못 올라가게끔 수업을 하니까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실력이 뛰어나니까 이 사람이 수업하는 걸 들으면 나도 똑같은 실력을 얻겠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어려운 문제가 특히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어려운 문제들은 실은 논리 구조 파악하고 정갈하게 정돈된 형태로 설명하려면은 선생님들도 실은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본인들이 문제 푸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는데 이거는 구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쉽게 설명하면 안 돼요. 굉장히 리듬을 빨리 해서 딱딱딱딱딱 치고 가는 뜻으로 그리고 다 설명하지 않고 일부만 설명해서 나머지는 학생이 스스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실력이 우수해지고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리듬이 다운되고 천천히 쉽게 그러면은 영원히 못 가죠. 글 자체는 어려운데 시험 자체는 어려운데 그걸 왜 쉽게 가르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솔직히 이런 수업을 듣고 있으면은 와, 이거는 정말로 상위권을 못 가게 만드는 방법들만 하는구나.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저분 수능 봤을 때 아니면 지금도 수능 같은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풀 텐데 그렇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풀었다고 하면 정말로 능력이 우수하다. 그거를 막 분석하고 있고 표시 다 하고 주제며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면 인정해야죠. 근데 그럴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하고는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못 써먹는 방법이에요, 네네. 학생들은. 근데 제가 네.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구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 가지고 2시간, 1시간 아니면은 20시간 정도 이렇게 쭉 나가는 수업을 진행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구조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거를 모르고 있냐, 1타 강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이 능력이 우수합니다. 교육이라든가 그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거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얘기하면은 말 잘 통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확히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 이거는 문제다. 그분들도 뭐 200명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카메라에다가 수업하라고 하면은 그게 최선이죠.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은. 근데 이거 자체가 실은 맞지 않는 방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까요? 감사합니다.